네, 미 대선 ABC 지난주 조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했었던 분입니다.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브닝 쇼가 낳고 김지윤이 키운 국제정세 꿈나무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가 될 것 같다 말씀하셔서 대표 방송 보시면서 진짜 막 콩닥콩닥 하셨겠어요. 네,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바이든이 당선되면 제가 받은 교과서 우리 김지윤 박사님의 책을 10권 청취자분들에게 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분석하고 쏘겠다고 한 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스스로도 제 마음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왔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처럼 미국 정치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51이나 TBS 앱을 통해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유튜브 TBS FM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치 오늘의 이 상황을 예견한 듯이 질문이 딱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갖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저를 이제 훨씬 능가하더라고요. 마치 예측하듯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닉네임 어죽공장장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대통령 연임을 못한 사람이 있나? 지난주에 질문해 주신 거예요. 자, 연임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은 몇 명이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이냐 낙선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 좀 위험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좀 있는데 예전까지 막 처음까지 막 들어가면은 사실 2대 대통령부터 실패를 했었고 그러면은 근데 1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제 보통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갖고 하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 이런 경우,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쳐요. 그래서 진짜로 모든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말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 재선에 안 된 사람. 그것만 저는 보는 편인데 그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제 물려받은 거랑 적자가 아니군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럴드 포드 같은 경우는 리차드 닉슨의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리차드 닉슨의 원래 부통령이 이 제럴드 포드가 아니었어요. 스피로 애그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부정부패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닉슨이 이 제럴드 포드를 그러면 네가 부통령 해 하고서 끌고 왔는데 그 말을 했던 닉슨도 사임을 하면서 부통령 올라갔어요. 야, 천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이렇게 어쨌든 선출을 같이 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같이 안 치는 편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는 딱 들으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두 명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조지 H.W. 대통령 딱 두 명인데, 그러니까는 보통 재선에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솔직히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타격이 컸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들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질문 채택되신 우리 어죽 공장장님께는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치 공부 한 달 만에 대선 당선인 예측에 도전한 MC 장원의 미 대선 ABC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 대선 상황이 워낙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재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매체에서도 제가 궁금했던 게 박사님의 이 분석이나 기고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수제자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껴두고. 후각 양성을 위해서. 그렇죠. 아껴두고 있었어요. 이건 왠지 핑계처럼 들리는데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MC 장원님과 이 코너에서 나누려고 아껴놨습니다. 정보를 아껴두시는 거군요. 여기서 풀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이제 바이든이 거의 지금 이제 구분 능선 가까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미 뭐 백악관 이사를 위해서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맞춰놨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미 뭐 당선 인정하는 그런 이 기자회견은 벌써 했고요. 본인이 그렇죠? 예? 본인이 막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 뭐 인정하는 듯한 네. 뭐 벌써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그 미국 네. 대선 이 시스템만의 특이한 점인 것 같았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위기 저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이게 딱 뭔가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도 전에 네네. 먼저 이렇게 당선을 본인들이 밝히고 이런 문화는 뭐 원래 미국만의 문화인 건가요? 근데 보통 거의 확실시 되면은 그걸 해요. 승리 연설을 하고 또 패배한 사람은 이제 패배 연설을 수락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걸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전통처럼 내려져 와서 네. 상당히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 날 했어요. 네, 그렇지만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패배 연설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인정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패배 연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승기를 잡기 위해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캠프도 그렇고 아마 분명히 들어오는 소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뒤집힐 것이다. 네.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도 아마 뒤집힐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전부 다 듣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시스템에서 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사기표가 있고 부정표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런 데서 굉장히 박빙이거나 뒤집힐 거라 알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고요. 그렇게 나올 걸 아니까 바이든 측에서 먼저 2시간인가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모든 표가 다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승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뭐 이길 것 같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나올 걸 알고 바이든 측에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눈치 게임이군요. 그렇죠. 좀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김칫국 먼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격언으로 또 삶의 지혜로 이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래도 되나 싶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낙선하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좀 창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해주신 질문 소화하면서 잠깐 짚어봤지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잘 못했고 초반에는 정말 되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만큼 이 현역 대통령이 이 신분이 갖고 있는 이점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대충 보고서는 큰 잘못이 없으면 그냥 가자라는 성격이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뭐 선거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2가지예요. 경제하고 인종 문제. 미국은. 미국 사회를 꿰뚫고 그 선거를 꿰뚫는 이슈는 그게 2개가 가장 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 사실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뭐 주가도 막 띄우고 뭐 어쩌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난하게 재선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코로나가 탁 닥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고 거기에 대처 못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 인종 문제도 사실 있었고 근데 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2명 지미 카터라든지 그리고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재선에 실패한 거고 아버지 부시 때는 유명한 거 있잖아요. 클린턴 캠프 측에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뭐 걸프전 때 굉장히 외교적인 뭐 업적이 있고 그래서 막 인기도 올라갔었고 했는데 쭉 떨어지면서 뭐 자기의 외교적인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를 낸 게 아직도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졌죠. 그래서 정말 웬만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미국은 한 번 더 해주자.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밤 늦게 그리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 지나가면서 이 바이든 표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바이든 지지자들이 좀 부지런한가? 일찍부터 투표해가지고 표가 밑에 깔렸었나?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가 많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고 가가지고 밑에 깔렸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할 정도로 나름의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일단은 그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후보 지지표는 대도시에 많아요. 네. 대도시에 일단 인구도 많고 민주당이 워낙 거기 강세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표가 많은데 그쪽이 늦게 보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게 다 옮겨와서 이거 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미국은 워낙에 이제 넓으니까 그 지역에서 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넓고 대도시가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요 두 지역만 굉장히 민주당 강세고 네.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여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막 거기를 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 밀듯이 바이든 표가 오면서 이게 확 올라가면서 뒤집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디 거를 먼저 개표를 하느냐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제 분석은 터무니없는 것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리조나 같은 경우 제가 또 배움을 통해서 네. 여기는 좀 공화당 강세라는 거를 배움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민심을 좀 잃은 건가요? 아리조나에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주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됐던 것이다.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워낙에 그 존경을 받던 사람이어서. 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게 아리조나 주의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 백인 위주이고 공화당 위주고 이런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네. 이쪽에 뭐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알아주는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젊고 그리고 민주당 색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리조나주로 옮겨오면서 인구 구성이 변하면서 이게 점점 이 지역의 특성이 좀 바뀌었군요.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로 이렇게 젊은 인구들 그 조지아에 그 공대가 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조지아 공대, 뭐 조지아텍 거기 주변으로 IT 뭐 테크 기업 생기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기업들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아틀란타 중심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글쎄 뭐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히 민주당이 따라잡는 그런 선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아리조나 카우보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있었는데 이 노래도 이제 옛날 노래가 됐군요. 네. 카우보이가 이제 많이 없군요 거기에. 텍사스로 옮겨. 텍사스도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것 다 여쭤봤고요. 네. 오늘도 많은 가르침 받고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에 우리 MC 장원 씨 촌철살인 한마디를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역시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 누가 트럼프 너무 모난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뭔가 지지하는 에너지보다는 싫어하는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좀 그런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나름대로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 알겠습니다. 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 대선 ABC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